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김도한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손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BO가 지난 26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함께 오는 11월에 부산과 서울에서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를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한일 올스타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11월 11일과 12일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또 14일과 15일은 서울 고척돔에서 각각 2경기씩 총 4경기가 열리고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국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은 1922년, 그러니까 100년 전 이후 딱 10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대진, 시간, 참가 선수단, 입장권 등은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야, 아니 한미 올스타전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사실 올스타전이 펼쳐진다는 것도 놀랍고 100년 만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가장 놀라운 거는 100년 전에 이 선수들이 왔다는 게 좀 놀라워요. 와, 그러니까 100년 전의 성적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당시 조선 대표팀인데 1922년 12월 8일 서울 용산 만철구장에서 야,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팀 감독은 허브 헌터 감독이었는데요. 네. 경기를 했는데 23대 2. 그러니까 21점 차로 지고 나서 100년 만에 지금 MLB 올스타가 오는데요. 과연 누가 올지 정말 당시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3명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네. 트리플 A 선수 그렇죠. 위주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 선수 3명이 온 선수들 이름 몇면이 좀 화려했어요. 투수는 양키스 출신의 웨이트 호이트, 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 허브 페냐, 또 뉴욕 자이언츠,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거든요. 여기 일루수 조지 켈리 등이 왔는데 이들 3명 선수가 모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선수였습니다. 또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야구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개화기 YMCA 야구단. 그렇죠. 예. 야구란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알아갈 즈음에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올지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한 2-3차례 정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이었던 2018년 그 방일 명단, 그러니까 일본에 갔던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야디에르 몰리나, 로널드 아쿠아 주니어, 그다음 후안 소토 등 특급 선수들이 한 3-4명씩 꼭 포함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1군급 선수들로 구성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일본 그 메이저리거들이 포함됐는데요. 이번에도 특급 선수들은 한 4-5명 정도, 여기에 이제 최지만 선수, 김하성 선수, 배지한 선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이 이제 마시 히데키 선수가 양키스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양키스 선수들 데려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소속 선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최지만 선수가 템파베이 선수들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잘 꼬셔야 될 것 같고, 또 김하성 선수도 샌디에이고 선수 동료들한테 좀 한국을 잘 홍보해서 이런 샌디에이고, 템파베이 이런 또 훌륭한 선수들이 오면,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지금 비록 못 뛰지만 토론토 선수들도 좀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샌디에이고가 이번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선수들 대거 보강하면서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타선이 됐거든요. 마차도 선수. 그렇죠. 이런 선수들 와서 한번 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금메달 땄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위원회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WBC 이제 좀 예비 엔트리에 든 선수들이 합류해서 미리 이제 예행 연습으로 내년 3월에 있을 WBC 모의고사 정도로 보는, 그래서 좀 정예 멤버가 구성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이번에 A 매치들 많았잖아요. 축구에서. 그렇죠. 좀 그런 설레들처럼 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가을 야구에 가는 5개 팀의 팬들은 좋지만 떨어지는 5개 팀들은 10월 달은 굶어야 되거든요. 야구를.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열리는 거 조금 춥기는 해도 그래도 가을 야구를 못 보신 나머지 팀들, 그리고 가을 야구에 올라간 그 팬들한테는 정말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월드컵 기간이라 월드컵이 좀 약간 겹치더라고요. 저도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슈만 좀 피하면 관중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KBS가 중계한다면 아직 중계사는 결정 안 됐습니다. 아마도 한다면 많이들 보시겠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왜
우리는 공짜 채널이니까요. 예. 게다가 이게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5강에 가면 좋고 또 안 가더라도 롯데 팬들은 한 달만 참으시면 예, 야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이 야구계 소식들이 많은데요. 그 청라 돔구장 이슈도 화제였죠. 그렇습니다. SSG 랜더스 모기업이죠. 신세계 그룹이 그리고 인천시와 함께 지난 24일 날 청라 동구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개장 목표 시점은 2027년이고요. 네. 2만 석 규모로 짓겠다, 오우. 건설하겠다는 게 발표의 요지였습니다. 청라돔이 만약 들어서면 고척 스카이돔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동구장이 되고요. 일단 청라돔은 고척 스카이돔처럼 뭐 문화, 예술,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SSG와 인천시의 생각입니다. 야, SSG가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드디어 우리나라 야구도 복수 돔구장 체제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척 돔구장이 생기고 만약에 청라에서 생긴다고 하면 복수 돔구장인데 저는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돔구장이 또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돔구장 이건 정말 반가울 일인데 돔구장에서 만약에 3연전하고 3연전 6연전을 다 치른다? 이것도 뭐 볼거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는 그 파크 야외에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복수 돔구장은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겨우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뭐 그래도 또 5개 생겼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겠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 오는 날은 저희가 좀 쉬는 날인데 동구장이 많이 생길수록 비 오는 날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약간 문맥 밑에 숨은 뜻이 물론 있었군요. 동구장은 환영합니다. 그렇군요. 대환영이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던 게 이건 특히나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었는데 2연전 폐지 소식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들렸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나온 지가 한 4, 5년이 넘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3연전에서 2연전으로 이제 8월 되면 들어가는데 2연전이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일주일에 3번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네. 드디어 내년부터 2연전이 폐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는 홈구장에서 3번 하는 팀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한 경기가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2024년에는 한 경기를 하는 팀 3+1 체제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적당한 또 시스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3+1, 1+3 이렇게 해서 공평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반기는 건 선수들과 구단 측이겠죠. 그렇습니다. 2연전을 하게 되면 짐을 못 푼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 짐을 안 풀고 그냥 그대로 있고 다음날 경기장으로 가면서 짐을 다시 버스에 실는. 그러니까 원정이 3경기가 걸리면 그렇게 짜지는 않는데 그렇게 걸리면 이건 뭐 짐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마음이 좀 급해지죠.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만약에 이 2연전이 폐지가 된다면 두 분 생각에 가장 이득을 보는 팀은 어디일까요? 좀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많은 지방 구단 기아, 롯데자이언츠. 롯데, 기아, 롯데. NC 네. 그리고 또 이게 광주와 NC 그러니까 광주와 마산 그리고 광주와 부산 이 이동거리가 서울 가는 거리보다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좀 가로로 동서가 좀 길인데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문제도 이제 선수들이 좀 부담을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아무래도 있을 것 기아 같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반기겠네요. 그렇게 친다면은. 네. 게다가 이제 3+1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경기 남은 것은 비로 연기되는 경기하고 맨 끝에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전에 9월 말에 9월 중순에 이제 몰아서 단일 편성이 경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KBO에서 아마 가장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맞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음. 왜냐하면 비로 연기된 경기 또는 서스펜디드도 중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경기하고 맨 끝에 한 경기가 남기 때문에 네. 나중에 대진운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김성 기자는 마스크 쓴 건가요? 벗은 건가요? 이게 지금 코에 그러니까요. 이게 좋다고 해서 하나 했는데 네. 굉장히 좋네요. 이거 진짜. 네. 그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무슨 의료기구 착용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 사회인 야구 할 때 네. 투수할 때 이거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숨쉬기 굉장히 좋아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 인천에서 있었던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도 눈길을 모았죠. 네, 어제 이제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이대호 선수의 인천 원정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은퇴 투어가 진행됐는데요. SSG 구단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조선의 4번 타자가 이대호 선수라는 별명인데 조선시대 이 마패
그리고 프로야구 데뷔 첫 홈런이 또 2002년 4월 26일 인천에서 나와서 프로 데뷔 첫 홈런 기념구 또 등번호 사인볼 액자까지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이제 이날 이대호 선수의 모자에 선수들 모자에 이대호 선수의 특별 패치를 또 부착하고 뛰었던 건 눈길을 끌었고 네. 어제 뭐 구단이 준비한 것보다 또 동갑내기 절친 추신수 그렇죠. 선수가 커피차를 또 네. 보내가지고 대호야 니랑 야구할 수 있어 행복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적힌 이 커피차를 배달해서 또 두 선수가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이 두 선수가 또 깊었습니다. 각별한 사이잖아요. 82년 프로야구 태동했을 때 원년둥이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영초등학교에서 같이 야구를 네. 또 시작을 했고 부산이 사실 경남고와 부산고 그 양대 산맥의 그 두 선수 아닙니까? 두 기둥이 얼싸하는 장면. 저는 한국 프로야구의 이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일설에 듣기로는 이제 추신 선수가 이대호 선수 꼬셨다고 맞습니다. 같이 야구하자고 꼬셨다고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특별하게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벤트도 이벤트였지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2대5로 시작해서 2대5로 끝났어요 경기가. 맞습니다. 와, 어제 2만여 명이 몰렸는데요. 네. 7회 극적인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대호 선수가 이제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고요. 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세기 홈런, 결승 말로 홈런, 역전 투런 일주일간 한 홈런 때렸는데요. 저는 이대호 선수 물론 이제 은퇴를 하시겠지만 그냥 이제 기자가 아니라 팬의 입장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마 한 명 빼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음. 사회도 그렇고 야구계도 그렇고 나이만 들면 집에 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자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메이저리그 요즘에 제가 뭐 다 챙겨보진 않지만 알버트 푸올스 경기를 네. 지켜보는데요. 관중들이 너무나 그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요. 거기는 어떠냐면 삼진을 먹어도 우리나라는 나이 들어서 삼진 먹으면 집에 가라 하고 야유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분들은 박수 쳐주고 맞아요. 그 경력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인정. 정말 그 야구의 진심인 팬들이 서로 간에 인정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대호 선수 실력도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안 하시겠지만 깜짝 그 번복 한번 번복쇼. 그런데 그러면 쇼는 아니고 네. 은퇴 투어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환불해야죠. 걸렸어요. 은퇴 투어를 다 나머지 구단은 좀 내년으로 좀 미루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은퇴인데. 이대호 선수가 또 이 은퇴 투어 하는 날 강해요. 24일에는요 NC전에서도 9회 또 대타 맞아요. 세게 홈런을 네. 또 치고 이 의미 있는 날에 계속 홈런을 치니까 팬들에게 이 아쉬움 이거 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아쉬우라고 팬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롯데가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5강 진입의 가능성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116경기에서 52승 3무 60패로 6위입니다. 5위 기아와 격차가 4경기인데 일단 26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5할 승률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 남은 한 달 최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야구인들은 3경기가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기아의 부진이 좀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뭐 롯데가 막 7, 8연승 이상 달리지 않는 이상은 좀 산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프로야구 5위 팀은 다 5할 승률을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처지인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스트레일리 영입이 좀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평가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와, 진작에 오지 그랬어요. 와, 스트레일리 선수가 최근에 네. 나오는 경기에 모두 승리 투수는 되진 않지만 지금 나올 때마다 롯데 자이언츠가 이기고 있는데요. 불과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성민규 단장이 이 스트레일리 카드를 왜 바꿨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가 어쨌든 이렇게 됐지만 저는 4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아가 지금 뒷문 중에 트리플 J 중에 2명이 아직은 이탈을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혜영 선수는 돌아왔지만 지금 나머지 장현식 선수하고 전상현 선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도 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롯데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된다면은 사직에서
MLB 올스타와 맞붙게 됩니다. 예. 롯데 팬들은 진짜 올해 대박 나는 거죠. 계속 보는 겁니다. 예. 게다가 자, 이대호 선수는 은퇴하더라도 11월에는 이대호 선수 좀 깜짝 엔트리로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순위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SSG가 변함없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다만 2위 LG와의 격차가 지난주 8경기에서 7경기로 한 경기 준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KT,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지난주 4위에서 3위까지 이제 올라섰는데요. 반면 키움은 지난주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5위는 기아가 56승 1무 56패 정확히 5할 승률을 채웠고요. 6위는 뭐 롯데고요. 7위 NC, 8위 두산입니다. 그리고 6위와 8위의 격차가 또 3.5경기 차인데요. 네. 9위는 삼성이고요. 최하위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롯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추격 당하고 있는 기아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나요? 네, 지난주 주중 시리즈에서는 3경기 연속 한 점밖에 못 내다가 어제 일요일 날 홈런 4개, 안타 17개를 치면서 두산에 11대 6으로 이겼거든요. 특히 황대인 선수 홈런 쳤고 저는 박찬호 선수가 5타수 5안타 쳤는데 마지막에 이제 3루타 남고 네. 사이클링 히트에서 3루에서 아웃되는 그 장면도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 구단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롯데도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어제 경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도 한숨 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아는 결국 방망이가 힘을 그렇죠. 내야 되는 구단입니다. 실제로 승률을 보니까요. 현재 KBO 리그에서 5점 차 이상 득점을 했을 때 승률이 가장 높은 걸로 그렇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만큼 기아는 방망이가 터지는 날은 무조건 이기니까 타자들이요 좀 더 분발하라. 가 이제 5위에 가장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봄에 그 나황소라고 해서요. 나황소. 나성범, 그다음에 황대인. 황대인, 소크라테스 이 중에 지금 황소가 부진하다가 또 이제 소는 코뼈 이 골절이 있었잖아요. 김광현 선수한테 맞아가지고 근데 황소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나황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저는 기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와 기아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롯데 밑에서 또 바짝 추격하고 있는 NC와 두산의 상황은 어떨까요? NC는 지금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1개고요. 두산은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5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이후 5위 팀들이 모두 5할 승률 이상을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경기 수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팀은 가을 야구에서 좀 가을 야구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산 베어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베어스의 미라클은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곽빈 선수가 지금 엔트리에서 빠졌는데요. 네. 보니까 많이 아파서 빠졌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보호 차원에서도 좀 빠졌고 물론 통증은 좀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정철원 선수도 무리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이제 지금 박치국 선수 같은 경우도 아프지 않은데 2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의 지금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는 사실상 내년 시즌을 대비하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위에 놓여 있는 KT와 키움의 3위 경쟁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김도한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T와 키움은 이길 때 같이 이기고 또 질 때 같이 지니까 그 격차가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2위 경쟁이 사실 제일 남은 시즌 관전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3위 경쟁이 최고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지난주 성적을 보니까요. KT는 4승 2패였고요. 키움은 3승 3패였습니다. 2위 LG와의 격차가 이제 KT하고 2위 LG하고 6경기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2위 경쟁은 이 두 팀이 사실상 좀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3위 경쟁이 가장 중요한데 두 팀의 맞대결 네. 2번 남았습니다. 키움이 상대 전적을 보니까 7승 1무 6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팀의 맞대결부터 남은 시즌 이 3위 대결이 가장 팬들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LG는 점점 더 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키움의 안우진, 유키시 두 에이스를 상대로 모두 영봉승을 거뒀어요. LG가 2경기 연속 지금 팀 완봉승 거두면서 네. 3연승이거든요. 박혜민 선수가 뭐 아주 천금 같은 득점을 했고 뒤에 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최근 부진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고우석 선수는요 슬라이더가 150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우석 선수가 WBC의 마무리 자리는 아마 지금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LG 트윈스가 공수 아주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는 보니까 26일에는 기아 롤린, 또 27일에는 안우진 선수, 그리고 28일엔 요키시 선수까지. 그러니까 리그에서 잘 던지고 있는 이 투수를 모두 무너뜨렸어요. 지금 LG로서는 지금 방망이도 외국인 타자 가르시아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3개의 홈런, 9개 타점을 쌓았는데요. LG는 지금 SSG요 좀 져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기는데 SSG도 같이 이기니까. 근데 1, 2위 차이가 7경기 차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SSG를 보면은 특히 어제도 좀 그랬고 김광현 선수가 좀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일단 8월 성적만 보니까 김강현 선수가 5경기에서 평균 자점이 2.51.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수가 단 1승밖에 건지지 못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5.2이닝 롯데전에서 4안타 1실점 비자책점이었습니다.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종아리 경련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더 긴 이닝을 던지지 못했는데 김강현 선수 뭐 걱정은 사실 양현종 김강현 걱정은 네.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8월 들어 좀 김강현 선수 운이 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1위 비자책일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평균 자책점이 1.85까지 낮아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점대 평균 자책점 왕을 하게 되면 이게 아마 31년 만에 선동열 이후에 1점대 자책점일 거거든요. 12년 2010년 유현진 선수가 유현진 1.8. 선수도 했어요? 1.8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유현진, 선동열 이후에 이제 네, 세 맞아요. 번째 기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단하네요. 이거를 유지를 하면 MVP 투표를 저는 피렐라를 찍어야 될지 김광현을 찍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1점대 자책점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역대 이제 MVP 투표를 보면 뭐 서건창이 200안타, 뭐 만약에 뭐 유현진이 1점대 방어력 이렇게 이제 우리 리그에서 좀 나오지 않은 그렇죠. 인적인 기록을 세우면 네. MVP 투표에서 무조건 이 득표를 많이 가져갈 확률이 가산점이 높습니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거의 후반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부상이나 다른 변수가 없었으면 하는데 그 이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됐을 때 등장하는 변수 중에 하나 고춧가루 경기를 이거 뭔가요? 저는 좀 이런 뉴스에 좀 네. 하나에게는 미안한 소리지만 네.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번 하나는 시즌 끝날 때쯤에 우리가 고춧가루 부대야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말 이 차액권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좀 상위권에서 우리도 고춧가루 경계령 하는 이런 뭐 기사도 많이 쓰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주 일정을 보면 네. 하나가 화요일과 수요일 기아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키움 토요일 일요일은 NC 그러니까 5강 경쟁을 하는 팀 또는 3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팀의 아주 뭐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하나이글스가 지금 외국인 원투펀치가 제대로 돌아간 데다가 장민재 선수가 지금 깜짝 호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이글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참 저도 정 기자 말씀대로 안타까워요. 매일 이렇게 찬바람만 불 때 되면 고춧가루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에는 FA도 좀 사서 5강 경쟁 한번 하는 걸 보고 맞아요. 싶습니다. 하나를 응원하는 마음 사실 뭐 하나 팬들이 곳곳에 많아요. 타 구단 팬들도 하나를 응원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살팬 언론에서는 하지만 그거 사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요. 뭐 저도 그게 행복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말할 때나 받아들여지는 거지 남들이 그러면 그거 안 좋은 이야기예요. 제 사실 사무실 네. 앞자리가 이제 하나 이글스 팬이라서 아이고 맨날 경기를 보다가 5회보다 집에 가요. 우리는 져도 된다 그러면서 가는데 그 험한 길을 사실 속마음은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리그도 후반부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개인 타이틀 경쟁도 있고 뭐 또 네. 이제 WBC의 예비 FA도 있으니까 좀 개인 기록에 이제 슬슬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올해 FA 시장이 좀 특히 변수가 포수. 있습니다. 네. 예, 포수도 있고 지금 고졸 선수는 8시즌, 그 대졸 선수는 7시즌으로 FA 자격 취득 연한이 1년씩 줄어들면서 약 40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FA 선수들 지금 이 9월, 8월 말에서 9월이 그 관계자들, 이 영입하려고 하는 관계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이 스탯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선수들이 과연
구매자의 그거에 맞게 잘 점수를 성적을 올릴 수 있냐.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 스포츠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이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신인왕 경쟁도 굉장히 흥미롭죠. 네, 지금 하나이글스 김인환 선수가 일단 가장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네. SSG 전희산 그리고 최근에 두산 베어스 정철원 선수가 지금 뭐 무시무시한 페이스로 홀드와 마무리를 하면서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 라이온즈의 김현주 선수까지 있거든요. 네. 현재 4파전인데 언론에서는 김인환 대 정철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저도 아직 못 정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뭐 김민환 선수가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이제 김민환 선수가 나이가 28이에요. 네. 만으로 28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9인 선수가 신인왕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또 기준점도 아마 올 시즌이 끝난 뒤에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김민환 선수가 타격 성적을 보면 타율이 2할 8푼 7리, 15개 홈런 46타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김민환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신인왕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다른 신인들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점도 그렇죠. 오히려 더 뜻깊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저도 기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고 신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기자들이 쓰는데 저는 요즘 안 씁니다. 네. 중고라는 말 사실 좀 그래서 사실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2군에 있다가 올라온 선수 이게 자격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딱 그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인환 선수 자격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꼭 반드시 그걸 대체할 단어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로 해? 내년까지 만들어 오십시오. 중고 신인은 쓰지 맙시다. 예. 네. 자, 이제 삼성과 NC 같은 경우에 서서히 뭐 새 사령타 선임도 속도를 내야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N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굳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강인권 예. 감독 대행이 가장 뭐 유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후반기, 그러니까 막 5월달 중순 이후에 팀을 맡아가지고 5할 승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팀을 잘 이끌어간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박진만 대행이 시즌 뒤에 또 감독 선임이 정식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요즘에 그 최강 야구 보니까 또 감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야구 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진짜 이름값을 있는 스타를 감독을 사령탑을 앉힐 것이냐 아니면 박진만 대행을 밀고 갈 것이냐 아마 고민을 할 그럴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팬들한테도 이런 것도 사실 흥미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성적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김도환,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